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군사부분 합의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회의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양호한 상태예요. 조금 전에 송원석 의원께서 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그분이 경제를 위기를 조장한다?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송원석 의원을 똑 찍어놓고 그 수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표정력이 안 되는 사람이 불평한데. 네, 뉴스회전 첫 순서 정치의 와호장룡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국회 예결위는 어제에 이어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와 와호장룡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네. 이제 오전 내내 국회에서 이제 임종석, 장하성, 또 리선권 이런 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선 야당의 집중 공략 대상은 임종석 비서실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하성 실장의 경우에는 교체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지 임 실장의 질의가 오전에는 아주 집중이 되었습니다. 네. 첫 질의가 송금주 의원이 시작했는데요. 이 첫 질의부터 왜 DMZ에 비서실장이 가게 되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이 외유 중인데 이럴 때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워도 되는가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오늘 이 선글라스도 또 국감장에 두 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PX에서 선글라스를 샀다라고 하는데 PX에서는 팔지 않더라, 다른 종류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조금 뼈아픈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송금주 의원이 왜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는 유엔에서 지지 결의안을 내지 못했느냐. 그 이전에 6.15 등의 평양 6.15 공동선언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 지지 선언이 나왔는데 왜 못 나왔느냐. 이것이 결국 미국이나 서구 세계와 이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좀 뼈아픈 질문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여당에서도 청와대로서는 조금 아픈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철희 의원 아주 조곤조곤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청와대의 역할은 좀 MBC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MBC요?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사고 그리고 청와대의 역할은 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청와대가 내각의 역할을 대신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너무 전면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왔군요. 자, 이 의원님 여기에 이제 임 실장 아까 얘기하는 게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냥 수긍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하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저자세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오늘 사실 국감의 이제 마지막 국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사실은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사실 임종석 실장의 자기정치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모든 화살이 지금 자기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하고 각을 세가서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임 실장으로서는 좀 책 잡힐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화살머리 고지에 갔던 것들은 이제 영상을 그걸 이제 이 청와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방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장면 중에서 통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를 들어가려면 이제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문에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군사 기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그게 그대로 노출된 채 이제 방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지우고 방영이 됐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집중적 질의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 갔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 자기도 처음에 몰랐고 그 부분은 좀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괜히 사실은 야당 의원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본인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그런 측면으로 오늘 상당히 좀 저자세 전략으로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 출신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아는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 발언 놓고도 청와대가 유독 북한에만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오전 질의에서는 뭐 그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았고 아마 오후 되면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워낙 대통령에 가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다.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엄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는 뭐 충분히 어떤 언어적인 차이다. 언어를 끊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거든요. 그런 문제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적정한 시점에 사실 북한한테도 뭔가 좀 경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 사실 목구멍 발언이나 배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배 발언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했다 큰일 납니다. 최고 지도자의 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큰일 나는데 그걸 그냥 일상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물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아마 오후에는 그 문제에 대한 것들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큰 틀의 남북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는 제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아마 응대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청와대 나왔으니까 야당에서는 뭐 오늘 그 평양 공동선언 문제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에 그 비준했던 그 문제도 역시 국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이 거론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 역시도 아주 가볍게 사실 넘어갔고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야당에서 이것을 비서실장이 좀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 실장은 비서실장의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으로 지나갔고요. 아마 오후 시간에 이 부분들도 조금 크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의 경우 뭐 쌍둥이 선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미 평양 선언이 비준된 상황에서 야당의 화를 돋굴 이유도 없고 또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꼭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계산이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야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체설 나오고 있는 아까 김민정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교체설이 있긴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주 공격 타깃이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야당에서는 정책실장 자리를 아예 없애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청와대 이제 비서실 직제를 보면 그러니까 비서실장만 둘 수가 있게 돼 있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거기에 이제 정책실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실장, 즉 이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실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어떤 정책적 혼란, 혼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직제대로 비서실장만 둬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장하성 실장이 사실은 이제 어제 회의에서 한 6분 40초 동안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 장시간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거의 본인도 이제는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텐데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공격하는 맛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제 장하 실장은 교체 대상이고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후임 실장과 관련된 문제 이게 집중될 것 같아요. 후임 실장도 지금 뭐 김수현 사회수석이 그 자리로 간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장하성 실장보다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김수현 실장의 위치가 더 높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득주 성장이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을 또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를 원래 해왔거든요. 주도했던. 근데 문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만약에 정책실장으로 가게 된다면 현재 정책을 더 계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문제에 대한 좀 책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책임성 있는 사람을 아무리 대통령이 총애한다고 하지만 정책실장으로 둘 것이냐. 또 최근에 이정우 전 정책실장, 저희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 했죠. 이분도 사실은 지금 적절치 않다. 김수현 수석은 사실 경제 분야는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실장한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오후에는 후임 실장의 인선 문제와 관련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집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어제 시작된 국회 예결위 첫날부터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굉장했습니다. 험악한 장면이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하고 박원주 의원이 좀 위기의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은 송원석 의원이 지금은 경제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지표를 들어서 질문을 김동연
그 부총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표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오히려 지표가 좋은 편이다. 이거 오히려 지금 위기설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 뒤에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와 이런 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결위의 종합 질의는 그렇게 핫하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미 국정감사에서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를 좀 없애야 된다. 이거는 이중적인 것이다. 그동안 그런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폭발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권과 야권의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산에 대해서도 야권의 목소리를 크게 넣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송원석 의원이 기재부 차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전에 장하성 실장이 현재 위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박의 의미로 송원석 의원이 이제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가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박영선 의원이 이거는 위기를 오히려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책임을 돌려버리니까 이제 사실은 예결위 간사였던 장제원 의원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무슨 야당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느냐. 경제 주체가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인데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이게 옛날같이 좀 충돌이 있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물리적 충돌 없이 뭐 말로서 끝난 거는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 연출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송원석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재부 2차관 출신인데 김동연 부총리가 2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이제 핸들링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직속 선후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초선 의원이고요. 이제 얘기를 했는데 4선의 박영선 의원이 한번 기선 제압을 하는 형국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 간사인 장제원 그렇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호 사격을 하는 상황이 됐고 박완주 의원이 거기에 이제 거의 뭐 이런 분위기가 됐던 건데 뭐 익숙하긴 하겠지만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로 여야 간에 있어서 몸싸움이나 기싸움들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익숙지 못한 장면인데요. 그러나 2012년에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사실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는 장면조차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말싸움으로 거친 것도 우리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의원님, 요거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부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이제 치러집니다. 이제 내일 저녁쯤에 이제 결과가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관심은 이제 이게 북핵 문제, 북미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상원은 3분의 1만 교체를 하고 하원은 전원이 교체가 됩니다. 435명 전원이 교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당이 되면 이제 이 1, 2, 3, 4당과 함께 위원장을 서로 나누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한 당이 이기면 그 당이 다 갔습니다. 위원장을. 이제 문제는 그동안 사실은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원이 아마 민주당이 넘어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원이 넘어가면 하원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미국은 의회 중심이라서 공청회나 청문회 또 이런 걸 많이 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또 청문회나 공청회를 해버리고 하면 발목을 잡아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탄핵 문제라든지 또 지금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특히 민주당이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선거가 끝나면 재선까지는 아직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북한에 대한 정책을 그냥 이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방향대로 쭉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경우에 뭐 이거 그냥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선 전략으로 해서 보다
강경한 정책으로 나갈 수 있죠. 강경한 정책이라면 왜냐하면 북한에서 핵 리스트를 내지 않는 데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 있다. 방향 방향으로 좀 더 강경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코피 전략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까지 가기엔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선거 결과 끝나야지만 알 텐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북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것도 재미지만요. 네. 이번 선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트럼프 대 오바마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는 우리가 이룬 물질적인 성공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바마는 아메리칸 가치, 미국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좀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지금 뭐 캐러반 그 중남미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 난민들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한 강한 정책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바마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대비가 되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얘기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